인류의 전쟁사는 언제나 창과 방패의 치열한 혈투였습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더 날카로운 창을 고안해내면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두껍고 단단한 방패가 등장했죠. 투석기가 높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더 복잡한 성형 요새를 구축했고, 거대한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참호를 파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 지독한 모순의 역사는 20세기 냉전 시대에 접어들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창, 바로 탄도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우주공간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지상에 내리꽂히는 이 가공할 무기 앞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모든 방패의 개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떤 두꺼운 콘크리트 장갑도, 어떤 깊은 지하 벙커도 하늘에서 음속의 10여 배로 떨어지는 쇳덩어리의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막아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당대 최고의 두뇌를 자랑하던 군사과학자들은 이 절대적인 창을 막기 위해 아주 기발하면서도 무모한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른 미사일을 쏘아 올려 직접 부딪혀 깨뜨려버리자는 요격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누군가 쏜 총알을 향해 내가 방아쇠를 당겨 날아가는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정확히 맞추는 일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모한 일을 며칠 전 한국 무기가 성공해냈습니다. 이란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초당 수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두 물체가 허공에서 만나는 일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수천만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시간 오차, 혹은 단 1도의 각도만 틀어져도 요격미사일은 표적을 허무하게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궤적을 0.001초 단위로 추적하고 계산해내는 슈퍼컴퓨터급 다기능 레이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엄청난 중력과 대기의 마찰력을 견디며 허공에서 스스로 비행 경로를 미세하게 비틀고 수정할 수 있는 측추력 기술도 필요하죠. 즉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요격 미사일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보유한 기초과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의 모든 정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하자 분노한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총동원해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무자비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보복공습을 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불과 며칠 사이 아랍에미리트 영토를 향해 날아든 탄도미사일만 무려 186발에 달했으며 벌떼처럼 몰려든 자폭드론은 812대, 거기에 순항미사일 8발까지 탐지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죽음의 비를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넘어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방공망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미국제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바라게잇, 러시아의 판치르 등 세계 각국에 내로라 하는 방어무기들을 촘촘하게 엮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끔찍하게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지난해 아부다비 남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되었던 한국의 천궁2 2개 포대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맹렬하게 쏟아지던 순간 천궁2 포대의 다기능 레이더는 미세한 전파의 떨림까지 잡아내며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교전 통제소의 명령과 함께 발사관을 박차고 솟구쳐 오른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들은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란의 표적들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실전 전투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무려 96%라는 세계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현재 대공방어망의 세계 표준이자 최고 수준이라 칭송받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석고 속의 실전 환경에서는 좀처럼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밤낮을 지새우며 깎아 만든 알고리즘과 측추력 기술이 중동의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불가능의 과학을 완벽한 현실로 입증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전과 이면에는 매우 차갑고 냉혹한 전쟁의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다층 방공망 전체가 합심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172발과 드론 755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하며 종합방어율 93.5%라는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의 상황은 타는 듯이 절박하고 위급합니다.
현대방공전, 특히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하여 수백 발씩 쏟아붓는 포화 공격의 가장 큰 목적은 요격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하는 측의 비싸고 귀한 요격미사일 재고를 급격하게 말려버리는 이른바 소모전의 강요죠. 실제로 미국의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매우 불길한 내부 문건을 인용하여 경고를 날렸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 며칠 만에 1000기가 넘는 표적을 상대하는 고강도 교전 패턴이 지속될 경우 아랍에미레이트가 믿고 있는 핵심 방어 자산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비축량이 불과 일주일 내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방공망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국가 방어의 최후 보루인 요격탄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속내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90%가 넘는 훌륭한 요격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쏘아올릴 미사일 자체가 바닥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영공은 무방비 상태로 뚫려버리게 되니까요. 프랑스마저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자국의 라팔 전투기들을 다급하게 이동시킬 정도로 현재 중동의 하늘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극한의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턱 밑까지 차오른 공포와 극도의 국가 비상 사태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다급하게 한 통의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지난 2022년 아랍에미레이트는 약 3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인도분인 단 2개 포대만을 실전 배치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이란의 무자비한 미사일 공세로 요격탄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직 인도되지 않은 나머지 8개 포대와 요격미사일 신규 생산 물량의 조기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쟁 중인 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아랍에미레이트 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영공 방어를 위해 촘촘하게 배치 운용하고 있는 천궁2 실전 물량까지 일시적으로 빼서 제공해 줄 수 없는지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게 이르렀습니다. 전세계 외교 및 방산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고 절박한 요청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 제발 방패를 잠시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계 내로라 하는 방공무기를 모두 쇼핑하듯 사들였던 중동의 부호가 유독 한국의 천궁2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궁2의 압도적 요격 능력은 크게 3가지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사 방식의 차이인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엔진을 점화해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이를 핫런치라고 부르는데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되기 쉽고 미사일이 날아갈 방향으로 발사대를 일일이 회전시켜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천궁2는 발사관 안에서 가스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샴페인 바게처럼 공중으로 뻥하고 튕겨 올립니다. 허공으로 약 10m 이상 솟아오른 미사일은 그제야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날아가죠. 이 기술 덕분에 천궁2는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 없이 사방에서 벌떼처럼 날아오는 수십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향해 360도 전방향으로 즉각적인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허공에서 슉슉 방향을 트는 축출력 기술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의 성층권 부근은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일반적인 비행기처럼 날개의 공기저항을 이용해 방향을 바꾸려 해도 공기가 없으니 자동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듯 조항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천궁2 미사일의 앞부분에는 작은 로켓 분사구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던 중 표적이 갑자기 궤적을 비틀면 이 축출력기들이 푸슉푸슉하고 가스를 뿜어내어 미사일의 머리를 표적 방향으로 순식간에 꺾어버립니다. 마치 달려가는 우주선이 관성을 무시하고 직각으로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은 현대공학의 마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트킬, 즉 직격 파괴 방식입니다. 과거의 요격미사일들은 표적 근처에 다가가서 파편을 흩뿌려 피해를 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나 엄청난 위력의 고폭탄이 실려있다면 파편으로 껍데기만 긁어내는 것으로는 지상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천궁2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 탄두를 향해 직접 쇠와 쇠가 정면 충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운동에너지와 요격미사일의 운동에너지가 정면으로 격돌하며 쾅 하고 대기권 상층부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완벽한 소멸을 목표로 하죠.
이 세 가지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오차범위 수밀리미터 이내에 정밀도를 구현해냈기에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전자전이 난무하는 중동의 실전 속에서도 96%라는 미친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소총 한 자루 총알 한 발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미군이 던져주는 무기에 의지해 피 흘리며 나라를 지켜야 했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던 적의 전투기를 그저 바라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키는 완벽한 방패를 벼려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현찰을 싸들고 찾아오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도 쉴 새 없이 가동되는 창원의 방산공장에서는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천궁의 탄두에 깃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만드는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초과학, 소재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국산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운영하며 KTX를 설계하고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나라가 걸어온 길과 정확히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천궁2의 요격미사일들은 그 긴 축적의 끝에 있습니다. 그 방패가 지켜낸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의 하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상 팩트로 무기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